안녕하세요, 최선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알파7 마크 3입니다. 네, 제가 카메라 한번 사면 사실 잘 팔지 않고 자주 사거나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 카메라를 좀 많이 샀고 이 카메라를 한 대 팔기로 마음 먹었어요. 사실 지난해에 갑자기 꽂혀갖고 샀던 이 알파7C, 이게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 의외로 이 카메라를 잘 안 썼어요. 제가 산 지는 한 2년 됐는데 잘 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품 너무 좋은데 아끼다가 뭐 됐다 그러죠. 이게 딱 그 사례예요. 아껴도 너무 아꼈고요. 그래서 그만 아끼고 더 잘 쓸 수 있는 분한테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떠나보내기 전에 이야기 하나 남겨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이 알파7 마크3는 제가 따로 이야기할 것도 없죠. 엄청 좋은 평가를 받은 카메라고, 당시에는 이 시장 교란이다 라고 할 만큼 잘 나왔죠. 2018년 봄에 이제 출시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발표 보고 이런 스펙으로 나오나 싶었고요. 실제 발표 현장 가서도 이거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결심 아닌 결심을 하고 왔거든요. 언젠가는 어떤 명분으로라도 사겠다라는 그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카메라가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인기가 너무 많아서 품귀도 되게 심했고요. 살까 말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사실 안 사도 된다라는 생각도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카메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카메라 때문에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루다가 그 해 말 2018년 12월에 결국에 샀습니다. 사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만족도 높습니다. 4K 영상도 찍을 수 있었고 HLG나 S로그 이런 것도 다 됐으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나도 이제 색을 잘 만져서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4K 영상 찍고 이것저것 색깔도 입혀보고 그랬는데, 제 실력으로는 일단 원하는 만큼 남들처럼 그렇게 멋진 이미지 결과물 안 나오더라고요. 카메라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재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4K 영상이 당장 필요한 컨텐츠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족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4K 최고 화질 이런 걸로 찍긴 합니다. 이거는 결과물보다는 하나하나가 그냥 그 순간의 기록이니까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서 좀 쓰면서 몇 가지 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컬러링이나 컬러 그레이딩 같은 그런 거 멋지게 하는 분들은 따로 있고, 저는 그게 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카메라한테 맡기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유튜브를 위해서 4K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영상 만들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콘텐츠 내용보다 색깔이나 화질이나 그런데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카메라를 믿어보자 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새 카메라보다는 기존에 쓰던 알파7 마크2로 손이 가더라고요. 아니, 비싼 돈 들여서 새 기기 사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한테 알파7 마크2는 손에 잘 익는 기기이기도 했고요. 또 그걸로 사실 되게 사진도 많이 찍었고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FHD 해상도 화질 잘 나오고요. 그렇게 찍을 때는 알파7 마크3랑 크게 차이 나지 않았어요. 사진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알파7 마크2가 전투형이 돼버려서 그냥 갖고 다니면서 쓰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막 메고 다니다가 편하게 찍을 수 있고 많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출장길에는 알파7 마크2로 가져갔었고요. 2020년 1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출장 갔던 CES도 알파7 마크2를 가져가서 찍고 그걸로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서 올렸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갑자기 또 이상한 병이 도져서 카메라를 하나 더 샀습니다. 바로 이 알파7 마크3입니다. 그 세로 그립까지 붙여서 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사진을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싶은 거, 그리고 고해상도 사진을 좀 남기고 싶었거든요. 사실 일하는 데 쓰는 카메라는 알파7 마크2로 정말 충분했거든요. 근데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가족 사진들을 좋은 화질로 고해상도로 남기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2,400만 화소보다는 4,200만 화소가 더 적합하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마침 또 중고로 꽤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제품이 나와서 그거를 샀어요.
재밌었던 게 그분도 제가 지금 알파7 마크3를 팔 때처럼 알파9을 사셔서 그걸로 사진을 더 많이 찍게 돼서 이걸 이제 보관함에만 넣어놓다가 너무 아까워서 이제 할 수 없이 판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거의 새 것 같은 제품을 사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미 알파7 마크3가 뭔가 입지가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카메라죠. 알파7 마크3는 영상도 좋고 사진도 괜찮습니다. 2400만 화소 결코 작지 않거든요. 밖에 나가서 찍거나 그냥 보통 사진 찍을 때는 알파7 마크2로 계속 쓰게 되고요. 뭐 사진 찍을 때는 알파7 R3 이걸 계속 이제 쓰다 보니까 알파7 마크3가 손이 안 가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센서에 곰팡이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작년에 하반기부터는 보통 이제 이걸로 찍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이미 색 보정 이런 거는 좀 한 단계 내려놨을 때였어요. 모든 거 그냥 카메라에 맡겼어요. 뭐 S로고도 찍지 않고 뭐 HLG 이런 것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재미있게도 주변에서 갑자기 영상의 화질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만졌냐? 아니 색깔 만진 거 아무것도 없다. 네, 제가 그렇게 색 만져보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바쁘다고 색을 아예 하나도 안 보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낸 영상이 화질이 더 좋다는 평을 들으니까 그동안 뭐 했나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유튜브 준비하실 때 카메라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카메라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맡겨놓고 너무 칙칙하지만 않게 찍으면 되고요. 살짝 밝기 보정 정도만 해서 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런 말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하나 또 한 거죠. 얘기가 좀 긴데 작년 가을에 알파7 S3가 나왔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화질도 좋고 그로 찍은 결과물들이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이 찍고 보정을 했으니까 예쁘죠. 그래서 계속 기웃기웃했습니다. 근데 너무 비쌌고 뭐 제품을 살 수도 없었죠. 그러다 갑자기 예상에도 없던 알파7C가 나옵니다. 이게 이거예요. 저는 그동안 계속 알파 6000 시리즈를 살까 말까 했었거든요. 알파7이 가볍긴 하지만 조금 더 그냥 막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카메라를 살까 말까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 없어도 되고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했었고 풀프레임이 있는데 뭐 조금 더 무거우면 어떠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작은 바디에 풀프레임 센서 들어간 거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반도체 이런 것들만 바뀌면 되니까 이 알파7 바디가 아니더라도 더 작은 바디에서도 풀프레임 센서가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갑자기 일어난 거죠. 이것도 처음에는 살려고 해서 고민해서 산 게 아니라 출시날 마침 압구정에 있다가 그게 나왔다라는 이제 자료를 받고 구경 갔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줄을 착착착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알파7C도 사는데 이렇게 줄을 서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거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알파7 S3 파는 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줄 서려고 했더니 이미 줄은 끝난 거죠. 사실 알파7 S3는 뭐 살 생각도 없었고 뭐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그 억울함을 알파7C로 풀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마음이 넘어갔죠. 알파7 마크3 대신에 작은 카메라 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물론 알파7 마크3가 기능적으로는 다 우월하죠. 뭐 그걸 좀 줄여서 나온 게 바로 알파7C니까요. 뭐 단점으로 꼽히는 것도 보면은 뭐 뷰파인더 그런 거 있죠. 뷰파인더 작긴 한데 괜찮아요. 그냥 어차피 뭐 알파7의 뷰파인더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것도 그냥 좀 작다 뿐이지 엄청 밝은 대낮에 뭐 구도 보고 촬영하고 그런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메모리 슬롯 이거 두 개 있죠. 얘는 하나입니다. 뭐 두 개가 당연히 좋지만 하나로도 그냥 살만합니다. 저는 프로도 아니고 언제부터 메모리 두 개로 뭐 백업까지 하면서 썼겠어요. 막말로 그냥 날리면 또 찍으면 되죠. 근데 단축 버튼이랑 뭐 조그 버튼 없는 거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뒤가 훨씬 매끈하죠. 위도 조작기가 훨씬 좀 적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뭐 AF 맞춰가면서 그렇게 뭐 촬영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면이 있는데 그냥 대체로 사람은 명확하게 잘 잡고요. 정말 초점 너무 안 놓쳐서 물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도
이 물건으로 초점을 안 넘겨줄 정도로 F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냥 가벼워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너무 좋아요. 저 알파 7C 살 때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었고, 그 결국은 알파 7 마크 3가 됐습니다. 제대로 찍는 사진은 알파 7 R3로 찍고, 일상의 영상은 알파 7C로 찍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알파 7 마크 2로 그냥 편하게 막 쓰기에는 여전히 너무 좋습니다. 알파 7 마크 2도 사실은 팔아야 되는데 이걸로 찍은 사진들이 되게 많고, 또 그 기억들이 그냥 되게 좋아서 이상하게 왠지 팔기가 좀 땡기지 않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괜한 감성이 제품 붙들고 방출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좀 되게 미련하죠. 그냥 사실 알파 7 마크 3 하나만 있으면은 뭐 카메라 3대 더 없어도 돼요. 나머지 3대를 팔고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되는 게 제 상황인데, 이게 알파 7 마크 3가 방출되는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누가 그런다고 그러면은 되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카메라 너무 좋고 저한테 모든 게 다 두루두루 다 맞는 올라운드 카메라죠. 참 욕심이 이렇게 무섭고 참 돌고 돌아서 엉뚱한 짓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는 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진짜 제대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카메라한테도 되게 뭐 고맙기도 고맙고, 그 능력을 제대로 떨치지 못해서 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늦었지만 더 좋은 새 주인 만나서 좋은 작품 많이 남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새로운 카메라 이제 알아보러가 아니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